클로징벨 라이브 수요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참. 시장이 올라오는가 싶었거든요. 네. 1시까지만 해도 네. 다시 빠집니다. 제가 삼성전자 네. 1차 매수가 얼마였죠? 6만 5만 5천 원. 5만 5천 원. 5만 5천 원, 2차 3만 8천 원, 3차 12,000원. 뭘 12,000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12,000원까지. 12,000원. 1차 거의 다 왔어. 아하. 네, 거의 다 왔어요. 잠깐 5만 9천 원대에서 네, 좀 5만 흔들렸다. 전자. 네, 그때 살까 하다가 네. 역시 본인만의 룰을 지켜라. 딱 이런 걸로 흔들릴 뻔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자, 하창한 네. 본부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죠. 하창한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안 오신대요? 화났어. 시장 때문에. 항만 파업 가셨어. 미국에. 아니 농담이고 네. 아까 먼저 시작할게요 피디님이 이러셨는데 오늘 와서 뭐 합니까 이런 장에서 어차피 개판인데 뭐 오셔서 뭐 근데 오늘 그 맥쿼리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9월 25일에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9월 29일? 근데 왜 난 몰랐지? 그니까. 이미 근데 왜 텔레그램에도 한 번 다 돌았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았던 내용이고 네. 워낙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세게 때렸었던 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그런데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러면은 이 사적이 누구예요? 사적 그 사적? 파리바 BNP 파리바 응. 모건 어. 그다음에 미즈호 응. 그 맥쿼리 이렇게 사적이야? 이놈의 자식들 이거. 아니 근데 심각하지. 왜냐면 오케이 뷰가 바뀌면 목표 주가를 내리는 것도 오케이. 근데 12만 원을 불렀다가 6만 원. 근처도 못 갔는데 반으로 줄인다? 중간에 업데이트도 안 했다? 응.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업사이클이잖아요 지금. 네. 업턴으로 가고 있는데도 일로 했다라는 거는 저는 너무 괘씸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말이 안 근데 되지. 25일 날 나온 게 왜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원래 뭐 데이터 잘 나와서 그런가 봐요. 수출 데이터 잘 나왔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네, 좀 아직은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너네 멈춰. 아직 멈춰요? 아니요. 사실 왜냐면 네. 추세가 이렇게 꺾여 버려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삼전이 시장을 다 끌어내려. 맞아. 그러니까 물론 삼전이 안 가는 날 다른 애들이 그래도 갈 애들이 있어요. 자동차, 변압기, 조선, 방산, 바이오, 2차 뭐 다 갈 애들은 있어. 근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 거기서 파생적으로 같이 나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 하거든. 그러면은 추세가 꺾여서 계속 이렇게 삼전이 더 죽수나 싶어서. 그럼 지수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알아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네. 용감하게 인버스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 수를 늘리는 과정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한마디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큰 플로우에서 결국에는 잘 쌓아가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블록처럼 쌓여서 이제 성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힘든 구간인 거 맞아요. 힘든 구간인 거 많은데 그래도 저는 뭐 데이터까지 만약에 안 좋고 하면은 좀 너무 또 우리가 슬프겠지만 그건 또 아니니까 그래도 좀 긍정론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네. 사실 뭐 해외의 이슈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뭐 물론 그건 있죠. 왜 우리만 계속 패느냐? 다른 데는 맞아. 고개라도 들게끔 해준다는 패잖아요. K 증시 트루먼 쇼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아침에. 아 우리만 모르고 어. 왜 빠지는지 모르고 이 다 갔나? 정도면 우리를 일부러 따시키는 걸 수도. 그거는 좀 그런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중국은 8% 가네요. 중국 휴장이야. 아 그래요? 홍콩이 가죠. 홍콩이 아 가죠. 홍콩이 가요? 아예 관심 없구만. 아니야 관심 있어요. 이거 누르고 보자마자 말했어요. 네. 아 네이버도 이거 휴장이면 휴장이라고 바꿔줘야지. 그래 네이버 딱지 죄송합니다. 딱지를 붙여줘야지. 누가 보면 헷갈려. 헷갈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 휴장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프랑스고 독일이고 그렇죠? 자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김장현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요? 어떻게 방송인이 지각을 할 수 있냐? 지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스트립쇼를 화면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더워서 뛰어오니까 더워서. 네네. 알겠습니다. 왜 늦으셨어요? 뭐 죄송합니다. 깔끔하네. 나는 변명할 거 이제 늦으면은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듯이 일어나지 못하는 아침이 있습니다. 햇소리 하는데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 일단 뭐 3시 26분 지나고 있으니까 두 분의 코멘트 살짝만 들어볼게요. 하창 본부장님부터. 저는 오늘 장 못 네, 봤어. 오늘 뭐 그래도 좀 아쉽지만 뭐 일단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쪽으로 확실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뭐 홍콩 오늘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이장,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이제 미국장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애프터마켓에는 크게 안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프리장에서 굉장히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매력도가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좀 없구나. 그게 좀 아쉬움을 좀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계속적으로 얻어맞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 휴전 국가니까 요놈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도 혹시나 또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또 빼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좀 대외 변수에 상당히 좀 취약하죠.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결국엔 비우면 또 채워지고, 또 채우면 비워지고, 그게 또 삶을 살아가는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이니까 조금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예상 나스닥 폭등, 또 내일 우리 쉼. 금요일 날 또 악재 나옴. 중동에서 뭐 하나 터짐. 그럼 우리나라 또 1% 또 꼬라박고 주말 또 기분 안 좋게 손가락 뭐 빨고. 그렇게까지는 비관할 거는 있나? 그래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이 그게 있습니까? 아니라 그렇게까지 비관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1시 반부터 어떤 일정이 있어갖고 장을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3시 반 이후부터. 근데 점심 때 전후로는 나쁘지 않지 않네? 그때는 보합고까지 까지 올라갔죠. 쭉 올랐다 지금 쭉 내렸어요. 점심 먹고 이제 약속 급해갖고 2시간이 걸릴 말이라고 늦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잠깐 봤는데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 받았지만 뉴스는 못 봤거든요. 무슨 뉴스가 있었나요? 그 2시간 동안에? 아주 큰 게. 일본이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12시 넘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일본 딱 휴장하고 점심시간 때 올라. 보합까지. 그러다가 일본이 다시 요이 땅 하면 같이 떨어져. 그 일본이 오늘 우리보다 많이 빠졌겠네. 걔네는 어저께 올라간 게 있으니까. 2%. 2점 몇 프로 그러니까 빠졌어요? 어저께 오른 거 다 틀린 거지, 걔네들은. 그렇죠? 우리는 어저께 못 나온 거고. 그러면 우리가 1% 빠진 거면은, 저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레벨이면은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나스닥 폭등한다 그랬다고 여론이 별로 안 좋네요. 많이 좋죠. 어? 폭등하면 좋은 거죠. 폭등하고 계속 쭉 폭등해야지. 폭등하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좋은 건데. 이건 뭐. 우리가 내일 휴장이니까. 채팅 슈퍼챗이 왔는데 네. 제가 뭐 무현님이 아이디고 내용이고 주셨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무현님이 주신 6달러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데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 어제 우리가 국군의 날로 이제 휴장할 때 세계 증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또 지금 다시 왔을 때는 또 이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있는데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시 30분 땡땡땡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차차차님, 탈감님, 윤상빈 형님, 권종근님, 쟈니님 많은 분들이 또 놀팬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마감은 아마 1.2% 정도로 될 것 같고 외국인이 한 4,200억, 기관이 5,600억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나마 낮습니다. 0.23% 마이너스. 여기는 조금 보합권에서 2차 전지주가 좀 올라줬나요? 2차 맞아요. 전지주와 알테오젠. 알테가 조금 힘을 내줬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준비하신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지수는 256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락률은 마이너스 1.22% 하락했고요. 거래대금은 9조 3천억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762.1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로 갔었는데 좀 아쉽네요. 마이너스 0.23% 하락했고요. 거래대금은 5조 4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이 오늘 반영이 될 겁니다.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약간의 좀 뭐 변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나 싶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신에 동시호가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일부 줄었네요. 지금 3천억으로 좀 집계가 되는데 끝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4천억 원대 중후반이었죠. 그래서 좀 막판에 외국인이 일부 부분에서는 좀 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현물에서는 좀 매수가 없었고 이제 선물에서는 좀 매수를 했었는데 그 네. 물량 토해내면서 기관에서의 좀 금융투자 물량들이 좀 나갔고요. 오늘도 일부 바스켓으로 던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조금 좀 좋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가 일부 잘 나오고 그런 거 비해서는 사실 힘을 좀 잘 못 썼다 라는 거.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못 갔으니까 이거를 이제 길을 응축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응축해주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쉽게 지나가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징검다리 휴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접근 대응을 할 겁니다. 특히나 금요일날 우리 또 오픈하는 날이 금요일이고 금요일날 또 고용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방위적으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만 보셔도 투자 심리가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반도체 수출 지표 호조는 그래도 꽤 늘었던데 다른 수출 지표 안 좋게 나온 그 품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좋았는데 왜 그거를 반영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두 다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았고 실적 가이던스 뭐 데이터 다 좋았어요.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보면 어쨌든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미래에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무리 소급한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뭐 증감률은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누가 갖고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상황에 여러 번 익숙해지시지 않거나 이렇게 하락장에서 많이 매수하셔가지고 재미를 보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은 사실 매수하자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좀 투심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님께서 네. 국장 답 없네, 방송 보는 것도 의미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200%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심지어 그냥 저기 뭐야 미국 방송을 하고 싶을 정도니까 마음이 너무 안 가니까. 아니 뭐 호재가 호재로 반영되지 않고 쉴 때는 또 저쪽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대로 못 따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거기만 귀신같이 쫓아서 내려가고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은 이게 얼마만큼 정량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밸류업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금투세 이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금투세 끝났어요? 네. 아예 폐지한다 그럽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유엔은 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났나요? 아니 이렇게 분위기만 이렇게 군불 떠놓고 다시 시행한다고요? 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온 얘기는 이참에 아예 끊어내자. 그건 아침 새벽 5시에 야당 지도부- 몇군데서 나왔어. 뉴스면 일단 예. 야당 지도부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유예건 폐지건 뭐 그냥 시행이건 네.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탕탕해졌으면 그거 해결될 좋겠는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었으면 오늘 이 정도 있었을까요? 아 그럼 금투세가 더 하락할 거를 그거 아마 막았다. 시행하면은 여기서 한 100포인트 이상 빠집니다. 당일날 바로 빠질 겁니다. 예, 그렇게 각오하시고 하든지 말든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번 주 끝나면 끝나겠죠? 그렇죠. 이번 주 끝나면 유예건 폐지건 뭐 시행인 간에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짜증나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신경 쓰고 많으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거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저는 1% 방어. 사실은 그래도 보합은 아니더라도 네. 한 0.5%, 0.7% 정도는 혼자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파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저는 타 방송에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삼성전자 이제 사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넓혀도 이제 네, 이제 네. 가격은 이제 매력적인 건 아닌데 가격이 매력적인 건 아닌데 진짜 많은 것을 녹아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추석 직후에 하이닉스는 이제 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분위기 비슷한 거를 몇 가지 포인트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확전되거나 되진 않을 거로 전 봅니다.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당은 아까 금투세 포함해서 시행하고 만약에 확전되면은 한 4%는 빠질 겁니다. 바로 빠질 거예요. 근데 1% 막았다는 거는 확전 안 되는 거고 그 금투세는 폐지는 언감생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폐지는 아니더라도 유예는 된다고 보는 정도가 단연도 있으니까 1%를 막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아직 갖고 있다. 많은 것들이 녹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윤상빈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어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한탕 치기 좋은 나라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ATM이라는 그런 뭐 사실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1, 2년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외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정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여든 야든. 아까 그 2달러 보내주신 분은 아이디가 노무현님인데 네. 저한테 너 왜 민주당 지지자냐 이러시는데 뭐 금투세고 뭐고 주식시장 선진화시켜서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저는 그 당이나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은 그건 저는 야든 여든 다 싫어합니다. 진보 보수든. 그럼 모두가 같아요. 모두가 같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10월 2일 상징적으로는 또 4분기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프닝 벨에서도 다뤘었지만 맞아요. 네. 4분기의 첫 거래일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 이렇게 되면서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이제 월 초니까 여러 가지 수급들 플러스 10월 달 그리고 4분기를 어떻게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수급은 그렇게 끊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 주체의 기조가 상당히 연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딱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월말에 그 당일에는 좀 변동수를 줄 수 있어요. 이건 월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푼이 나오는 패턴이고 이건 뭐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특히나 분기, 반기 요럴 때마다 좀 세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 제가 아까 2시 한 2-30분 정도까지 수급을 측정한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최근의 기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나?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엄청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팔았는데 사는 데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 거네요. 아직. 그게 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중국으로 간 걸 수도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외로 좀 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정말 미국 쪽이 너무 세게 움직이고 중국 쪽이 너무 세게 움직이고 있어서 뭐 지수나 일부 기업 같은 게 거의 바닥권에서 벌써 7-80% 벌써 올랐거든요. 해외에서도 상장된 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거 확실히 이번에 이게 좀 세긴 세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력도는 뭘까? 가격이 싸긴 하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싸다고 다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싼데 뭔가 올라갈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들을 지금 차례차례 잘 부숴놨어요. 그래서 이게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와도 별로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은 뭐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돌림이 안 나오는 거? 뭐 그러면 이제 정말 굵직한 이런 기업들이 뭔가 뒤집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벤트가 특정한 트리거가 없으면 수급은 좀 단기간으로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10월 달 플러스 4분기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니 월요일날 말씀드린 거죠. 중국 플레이가 계속된다. 중국 플레이가 계속된다. 계속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감스럽지만 계속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볼게요. 네. 중국이 안 열리고 있죠, 그렇죠? 네, 중국 안 열리고 있죠. 그게 이슈긴 한데 보시겠어요? 네. 일단 주말에 어제 쉬었다 보니까 주말처럼 느껴지네. 골만삭스에서는 이번에 그 부양 조치가 0.4% 포인트 정도의 GDP 중국 얘기입니다. 상승 효과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을 했어요. 낙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가가 한꺼번에 뭐 다 올랐잖아요. 뭐 상해 같은 건 뭐 저기 안 오른 주식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오르고 상한가 허다하니까 반도체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야 너무 빨리 올랐어. 중립이야. 여기서 먹을 거 없어. 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 주식 관점으로? 네, 주식 관점으로.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이 이게 확인해 주는 거는요.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M1이나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월 달에 확인이 안 됩니다. 11월 달 들어가야 돼요. 네. 확인될 수 있는 건 국경적 소비 데이터 10월 7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휴가 끝나기 전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한다며 이렇게 부양한다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있으면은 이왕에 지금 10월 1일, 2일, 3, 4일부터라도 효과가 나타날까? 그게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제조업 지수. 이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11월 가야지 넘버가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모건 스탠리 중립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거는 한 번 탄력받았을 때 한 5에서 10%는 더 간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나오는 11월까지. 그러면 이거 실망할 수 있는 거는 네. 5에서 10%니까 여기서 한 10% 이상 넘어가면은 분명히 프라피테이크 나올 겁니다. 절대 가격으로 10%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10월 말에 전인대 이게 중요한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0월 말에 있대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회 10월 말에 네, 여기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 기대하고 있다는데 이게 안 나오거나 나오는데 알맹이가 별로 없다든지 그러면 오르르까지는 아니더라도 빠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그때까지는 수급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김장현 본부장님의 지금 하신 말의 결론은 글로벌 수급은 중국으로 간다. 네. 한국은 어렵다. 10월 아니 말. 그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데 한국 주식이 미리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반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것도 10월달 중순에 2번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삼성전자 얘기지. 아, 삼성전자가 반전을 할 수 실적? 있는지 저번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시나리오 4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게 삼성은 쉬운데. 오케이. 이따가 그래서 삼성을 좀 그런 걸 다뤄야 포함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금투세가 시행이 아니고 유예도 아니고 네. 폐지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음. 그러면은 갔다 온 거 자식이 전화가 잠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그래서 저점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분할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이지만은 오케이. 그래서 중국에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더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주식이 한 20몇 프로 있는데 이거 오른 것만큼 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추가 양상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한국 주식을 더 왕창 엄청나게 끄집어낼 것이다. 그렇게 파워가 아주 많이 남았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대로 가고 우리는 많이 늦게 걔네가 PER이 벌써 9배 됐을 텐데 이제 9배 넘었을 거예요. 이제 PER이 어느 순간 우리는 8배 간다 하는데 조금 맞춰지는 정도의 힘을 우리 자생적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아까 뭐 금투세를 포함해서 힘을 내줄 것인지는 여전히 10월 중순경에 결판이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결판은 오래 안 기다립니다. 10월 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10월 중순이 아니라 10월 초죠. 잠정 실적 다음 말씀하시는 주 거죠. 다음 주 8일이죠. 화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에 그렇죠. 10월 초. 오케이. 그러니까 삼전에 뭔가 반전이 없으면 수급은 중국으로 간다. 그럼 확실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그건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즈넉카님께서 삼전 듣고 싶은데 왜 네. 막냐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이따가 그거는 두 분의 의견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황하면서 딱 삼전 다루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쉬운 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르면 놀랄 것 같아요. 드디어 야, 너 오른다. 왜 그래?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네. 아니요, 또 오르면은 강하게 오르는 우리 시장이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케이. 상승 섹터 보도록 상승 할까요?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상승은 방산이랑 금융, 조선은 뭐 조금 올랐고요. 2차 전지, 자율주행 오늘 많이 올랐죠. 그다음 게임주,
전쟁주 제가 넣어놓진 않았는데 관세 많이 올랐습니다. 관세 막판에 관세 관련된 알루미늄 쪽 관세 얘기 있어서 뭐 PJ 메탈이라든지 뭐 알맥이라든지 뭐 이런 쪽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 쪽에도 관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시간에서는 뭐 그런 애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요 빈칸은 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방산, 금융, 조선, 2차 전지, 자율주행, 게임주, 전쟁주. 근데 저렇게 오른 sek터가 있어도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 않죠? 방산이랑 자율주행이랑 그쪽은 많이 올랐어요. 관세는. 자율주행 많이 올랐죠. 네. 그래요. 네, 라이콤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네.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방산도 다다음 주. 카덱스 하고 있죠? 세계 방산 전시회? 박람회? 오케이. 방산 자율주행. 거기다 게임? 뭐, 게임? 게임? 아니야. 금융? 조선? 2차 전지? 딱히 뭐 땡기는 게 없냐. 전쟁주는 또 모르겠고. 쿠팡 이차 하도 시켜 먹다 보면 맛있는 거 많아도 이거 땡기는 게 없냐 뭘 싶은데 먹어야 될지.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땡기는 게 없다고요? 막사 그렇게. 그거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한 두 끼만 더 굶고 나면 다 땡겨요. 지금 백가죽에 등에 붙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코멘트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지금 상승 섹터 중에서? 일단 뭐 금융주가 돌아선 거 보면은 그래도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도가 많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아섰어요? 뭐 수급은 별로 지금 크게 유의미하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자율주행. 이슈 글로벌적인 기업들에서의 뭔가 특정한 이슈 있는 쪽은 좀 쏠린다. 그리고 미중 갈등 쪽이 얼마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건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도 건드리는 거 보면은 앞으로 그런 규제 라인들은 계속 세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또 관세 관련돼서 또 괴롭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어떤 액션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정책 쪽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카드를 꺼내서 또 괴롭힐지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 더 풀어서 중국 자체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면 저가 밀어내기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저 상승 섹터 중에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가 수급에서 조금 그나마 국내 기관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침될지 테슬라하고 계속 같이 동행을 할지는 역시 10월 10일 날 테슬라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잔치는 크게 되었는데 네. 뭐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랬듯이 무슨 대의하고 나면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테슬라 그때 10월 10일 날 별거 없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그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그 개념하고 좀 더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현대차나 자동차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그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중심이 될 수 있고 자율주행은 별도의 문제라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특히 반도체가 아직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유리한 면이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역시나 삼성전자. 외국인이 1,100억, 네. 기관이 1,500억 이렇게 던졌고요. 기관은 하이닉스까지 같이 패대 끼쳐서 던졌고, 외국인도 역시나 하이닉스를 570억 정도. 하이닉스는 왜 던진 알았습니다. 거지? 그거 이따가 네. 좀 심플합니다. 얘기를 해보죠. 이따가 그것 좀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네. 같이 해주세요. 이따가. 뭘? 하락 섹터 볼까요? 네, 뭐 하락 섹터는 오늘 좀 화장품 쪽이 많이 빠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빠졌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는 나왔는데 약간 그 상승폭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어쨌든 좀 일부 차익이 나왔고요. 그다음 대왕고래 오늘 한국가스공사나 화성밸브가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 휴대폰은 아이폰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라는 일부 증권사의 내용이 나왔고 제가 특징주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목표 주가를 또 하향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꽤 빠졌고요. 바이오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고 오늘 음식료 쪽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가치주도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뭐 네.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셋 중에 뭐가 갈 것이냐. BBB, 바이오, BBB. 배터리, 반도체? 아. 이 셋 중에서 과연 뭐가 4분기를 지배할 것이냐.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그럼 다 가야지 지수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오늘, 그렇지. 오늘 오프닝 때부터 네. 개장까지 버틴 빨강불을 보였던 유일한 종목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가운데 B. 그래서 로보택시 때문에 그러는 건지 혹은 완전히 그냥 근데 테마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이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인도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거니. 그러니까 이벤트가 오늘이 인도량이죠. 오늘 오늘이죠. 인도량이고 인도량. 그 다음에가 그 로보택시예요. 그러니까 일정상으로는 두 개 다 움직일 수 있긴 하죠. 근데 기대감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BB입니다. BBB 배터리, BB, 바이오, 반도체. 반도체. 잘 기억하시기 BBB.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는 TLE 글로벌 서비스 첫날 동접이 32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또 글로벌 전쟁이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이걸 하고 있었다면은 열심히 또 켜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현질도 열심히 해야죠. 왜?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떼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특히나 서구권에서 인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그렇게까지 과금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게 게임이 이 정도로 동시에 몇십만씩 돌파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라그나노크가 엄청 핫할 때가 동접이 60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스닥 상장되어 있어요, 그라비티. 네, 좀 지금도 5년 내내 실적 좋고 한데 아무튼 그런 정도 정도 급이니까 뭐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자사주 처분 이슈 있었고요. 또 목표 주가 하향이 또 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증권가들의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 막 팡팡 터트린 다음에 조금만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다 목표 주가 좀 하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특정 산업군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좀 핫했었던 그런 쪽은 다 올려놓고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도 돼?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LS 일렉트릭은,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2분기부터 사실 실적 좋지 않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얘는 초과합인데 안 나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계속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3분기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끌어내리는 것도 좀 웃기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가 7, 8, 9에서 7월에서 8월 넘어가고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지금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월 대비 3배, 8월 대비 2배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출입 데이터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실적 컨센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한쪽에 다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초과합은 우리나라 3개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 절반이 건설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LS 일렉트릭 이거 우회해서 들어가니까 사실 좀 후순위로 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치가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굉장히 몰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산업이 같이 못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서진 시스템, ESS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좋아요. 그래서 최대 매출액 경신 기대감, 한중 NCS 같이 오늘 좀 움직였고요. 일단 T-사이언티픽이 빗썸이 나스닥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또 코인도 관리하고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유지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 BM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퍼져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면은 뭐 나름대로 또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일단 고려하는 얘기는 뭐 워낙 지겹도록 들으셨을 테니까, 요거는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노텍 저거 아이폰은 증권사에서 아이폰이 새로운 게 예상보다 덜 판매가 팔렸다. 저조하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가 저조해서 컷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디서 컷을 해요? 아이폰 16. 이제 무슨 그만 컷을? 만난다고요? 아니 지금 저기 아이폰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바클리스 얘기한 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300만 개 정도가 컷될 수 있다. 오더 컷? 오더 컷. 그래요? 그거 정확히 얘기했어요. 오. 바클리는 근데 바클리는 원래 언더퍼폼이었어요. 새롭게 언더퍼폼이 아니고 원래 안 좋았는데 얘네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7, 8, 9월달 아이폰이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거는 관계없고 5천만 개. 10월달에 뭐가 나오죠? 애플 인텔리전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가정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인더스트리 채널을 통해서 들은 건지 네. 아이폰한테 공급하는 서플라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LG노텍을 얘기한 건 아니고 대만은 많으니까 해보니까 한 300만 대 정도는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오케이. 아이폰 16에 중국 카메라 업체가 납품 시작했다는 리포트도 나왔던 내용 참고 이렇게 이응밈리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렇게 아이폰 안 팔린다는 거에 대한 반박 의견도 나왔는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뭔지 알아? 뭐예요? 아이폰이 이번에 나왔을 때 네. 그 모델이 다양해서 네. 소비자가 아직 고민 중이래. 이렇게 아, 뭘 살지? 프로도 너무 있고 많으니까. 프로 맥스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 그럼 뭐 색깔 한 10개 나오면은 그러면은 아, 맞아. 핑크도 있고 이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네 뭘 사야 고민하느라. 될까? 아. 참 아전인지도 여러 가지네. 반박 논리가 조금 제가 듣고 조금 공색하기는 근데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아이폰 16에 AI 탑재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우리는 있어요? 안 되죠. 아니요, 우리가 우리가 안 아니고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10월 중순 이후부터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 갖고 있는 건 제가 안 된다고 지금. 아, 16도 네. 아직 안 그리고 된다. 중국은 안 돼요. 중국도 안 나가고 내년이고. 그러니까 다 물시가 되는 것이 영국 지역만 들어가요. 10월 중순. 그래서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준비가 안 됐다? 아니면 더 준비를 잘해서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오케이. 호텔 크루아상님께 아이폰 비하 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는 나 갤럭시 비하 한다 그러고 앱등이라 그러면서 지금 삼성도 쓰지 마. 애플도 쓰지 마. 그날 나온 뉴스를 그냥 뉴스를 읽어드린 건데. 전달했을 뿐이에요. 아이고. 내 의견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뉴스로 가볼까요? 네, 뭐 뉴스는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고 왔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격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안 한 척 하면서 또 보복할 거고 또 그러면서도 보복할 거고 이렇게 좀 계속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질질 끌리는 듯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요번에는 국제유가가 또 반응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생각을 하시되 대신에 이전에도 한번 그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한 2, 3일 정도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 또 완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또 좀 한 쉬다가 소강 상태 있다가 뭐 또 휴전 협상한다 어쩐다 해서 막 떨어지다가 네네. 그러다가 또 이제 국제유가 반응하면서 오늘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짧게 쳐야 된다. 왜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거 후발로 들어가면 완전 박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는 그런 유혹이 더 강하죠. 그쵸, 강하죠. 오케이. 근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이 아주 새로운 게 아닌데 여기서 새롭게 격화돼서 그 격화된다 합시다. 네. 그럼 이게 6개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이탈리아래 이스라엘하고 시작 작년 10월달에 1년 네. 된 거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쟁이 일본 이스라엘하고 이탈리아, 한국, 일본은 왜 나오는 겁니까? 미국하고 3차 대전 났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붙어갖고 막 네. 1년 가는 그런 게 갈 가능성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갈다고 베팅하면 하셔도 되고요. 육가하려면 아니면 그 중국도 경제가 엄청 잘 되고 미국도 연착륙이 아니고 엄청나게 수요가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유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면은 이게 80불, 90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우디가 증산을 포기한 게 감산은 포기하고 마켓을 뺏긴 거 억울해갖고 난 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 포기하고 사우디가
사우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우디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전략 비축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가가 근본적으로 수요 없이 올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만큼 80불, 90불 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진짜 다이렉트 붙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장을 포기하고 그걸 베팅하는 거지. 그럼 지금 걱정할 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고 나발이고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거지. 아니면 보노님 말씀대로 나중에 과거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 위험성하고 먹을 거하고 잘 계산해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거지. 나 같으면 안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한국 뭐 이런 전쟁 얘기 막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그 타이틀 가리고 주가 차트만 보여주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전쟁 난 줄 알아. 그래. 그게 문제지. 나라보다 그게 더 문제지. 못 가고 있어. 어? 웃긴 거야 이게 지금. 그거는 개탄할 일이죠. 세상 개탄할 살아가는 일입니다, 진짜. 개탄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임박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가 상용화 시점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테슬라에서의 FSD 이게 그 지금 보조 시스템으로 퍼져나가 있는 거를 보고 에이 구려 약간 이러는데 현재는 진짜 달라요. FSD 쓰신 분들 뭐 여기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아마 써보셨으면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네. 같은데 정말 다르다라고 합니다. 저 아는 사람은 미국 쪽에 있어서 이거 사용을 하는데 네. 내용을 직접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BM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깡통으로 결국엔 팔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AI도 붙을 수 있고 위성도 붙을 수 있고 네. ESS까지 다 붙을 수 있어요. 테슬라의 나머지 내용들이 다 붙을 수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밸류적으로 확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 이미 이제 충전 시스템에 이런 거는 테슬라가 먹었어요. 네. 테슬라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퍼져 나갈수록 이 기업은 압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용화 시점도 10월 10일 날 알려주네요. 네, 여러 가지 와.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감이 있죠. 네. 오케이. 로보택시 10월 1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젠지는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입니다. 네. 다음 오케이. 주 목요일.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요거 아까 이제 이거 들고 왔는데 아이폰 아까 뭐지? 잘 말씀을 해주셔서 뭐 딱히 뭐 음, 추가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메리츠 리포트 네. LG노텍 아이폰 16 부진 우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떨궜다. 그리고 한국 투자도 같이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같이 떨어뜨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자동차도 4개월 만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이 미국 쪽에서 판매가 좀 일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좀 자동차에서는 약간 초를 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9월 미국 판매 전년비 9% 하락. 기아도 실적 부진. 오늘 한 3% 빠졌나요? 2%? 2-3% 정도. 2-3%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젠 진짜 피크아웃이에요? 현대차? 네? 진짜 피크아웃? 진짜 맨날 듣는 소리 진짜 최종본 그 있잖아. 피크 네, 같은 거 수정이. 근데 저 정도 질문 다시 해야 돼. 나왔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주가가 피크아웃 끝난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진짜 피크아웃이냐 실적. 질문. 실적은 올해가 끝이 아닌데 내년에 내려갑니다. 뭐라고요? 내년에 내려간다고. 실적은 언젠가 내려가는데 내년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컨센서스가. 큰 피크아웃이네요. 피크아웃이네 그럼. 그러니까 그걸 단위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연초까지만 해도 내년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 피크아웃. 그렇게 논리를 하면은 그 언젠가 피크아웃이 다가오죠. 지금 9월, 10월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주가의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다 대던져 있으니까 CR이 안 막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이익이 그 매치나 이익이 피크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원달러 강세가 된 것도 영향이 커요. 그렇죠?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대신에 그 상세하고 막 이맘때 물량이 네. 원화가 1370 있다가 1300 되더라도 그 정도는 뭐 물량이 갑자기 2, 3개로 늘어나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마이크 어디 가셨어? 마이크. 오이씨 AI 시대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조금만 시청
저 동접 떨어지고 눈싸움하면 바로 그냥 본인 마이크 자체 아웃.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 발이 달려서 탁 튀어나가. 스프링이 딱 튀어나갑니다. 괜찮아요? 어디 갔어? 몰라 이거. 마이크 안 피크아웃. 되는 마이크 말씀 피크아웃. 또 포크한 거 마이크 아니야? 피크아웃. 마이크 피크아웃? 네, 멘트 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뭐. 자.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워낙 강세된 것이 이렇게 빨리 낼 때 워낙 강세를 상쇄했을 정도로 물량이 1, 2개월 만에 확 올라간다고는 아무도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측 자체에서 피크아웃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새롭게 그거만이 주가를 드라이브한 거는 아닐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사실 난 돈 안 받고 해도 이 방송 할 것 같아. 내 낙이야. 그냥 나 여기 오는 게 좋아. 좋은 얘기 듣고 아이디어 듣고 웃고 힘들어 죽겠지만 시장 힘들지만 웃겨요. 나 갈 때도 마지막 인사를 잘 놀다 갑니다 이러고 가고 싶어. 아이고 여러분도 좋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네. 자, 정신없이 끝났네.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은 아쉬운 시장이었고 오늘 네. 딱 올라줬으면 그래도 내일 좀 편하게 쉬고 금요일 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뭐 조그마한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와도 이거 봐봐. 반영하겠다 싶으니까 맞아요. 네.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근데 핑퐁핑퐁 쉬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 안에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봐야죠. 오케이. 자, 그럼 한창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어떤 그림을 갖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요렇게 TL도 잘 돼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오, 오늘 뭔가 사실적이다. 소랑 곰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소가 너무 조그맣다. 그죠? 저 지금은 그렇지. 곰 엄청 세 보이죠? 네. 손은 어리버리해 보여요. 근데 소는 어딜 보는지 뭐 0점이 안 맞아. 당연히 어디 0점이 안 보는 맞죠. 지금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소 어디 보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해봐. 근데 소 뒤에 있는 저기 기사 같은 건 누구야? 기사. 아, 이것도 소예요, 소. 아, 쟤도 써요? 네, 뿔났잖아요. 센 아, 애가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쟤는 저기 미국 장소. 미국 장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뭐 지금 이제 채팅창 보니까 뭐 너는 삼성 얘기하지 마라. 뭐 네가 얘기하고 계속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지수가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냐?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잘 모을까에 대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투를 하다 보면은 모든 구간에서 다 정확하게 다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이겨서 이기는 싸움만 하시는 분도 있죠. 뭐 전략적으로 잘 하시면 그게 되지만 저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옆에 맨날 붙어서 이렇게 있으면 잘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밴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은 모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쪼는 게 아니라 내가 손절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지는 전투도 있어요. 진 것처럼 보이는 전투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이런 공포, 주식은 참 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기선제압 당한 것 같고 마치 질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싸워보면은 저 허리멍텅하게 보이는 저 소가 뭐 일당백에 막 조은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진짜요? 마법사 계열일 수도 있어. 맞아요. 마법사 계열일 수도 있고. 게임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애가 겁나 센 경우가 엄청 있어요. 세요, 엄청 세요. 예, 그래서 그냥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이제 전쟁이라는 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려울수록 더 전략을 세밀하게 더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뭘 가져오셨을까요? 이거는 오늘 쓸 수도 있어 생각했는데 오늘은 안 쓰고요. 네. 그건 남겨놨다가 네. 머리 아픈데 이 말을 했다가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기 앞에서 한 5분을 떠들었는데 그 리포트 보시다가 왜 지금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 오늘의 한마디가 네. 수십 개 있는데 원래 오늘 할 거를 생각하려다가 그게 적당한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머리 안 아프게 하려고 이걸 안 쓰고 네.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요 그림이 근데 사진 같네요. 그러네요. 오. 나도 모르고 가져왔는데요. 황량한 사막 위 소나무 하나. 소나무가 그래도 있다. 아. 바보가 아니네. 오. 소나무라는 거 안 해. 소나무죠. 그 다음 볼까요? 이건 뭐야? 곰. 아니 이것도 소나무야. 말이 소나무예요? 이게 소나무야. 어두워서 그렇지. 곰들이 소나무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무 다 부서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잖아. 놀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야. 놀고 있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놀고 있는 게 놀고 아니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부러뜨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무를? 파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오. 갖고 놀고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숲속에서. 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끝없어. 이건 나오고 뭐야? 있어. 네. 조금 더 이건 뭐야? 이것도 좋아졌어. 소나무야. 이거 소나무 아닌데? 소나무야. 이거 소나무야. 그래요? 따지지 마세요. 소나무 맞다니까. 진짜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구나. 여기서 다르지. 네. 환경이. 아예 다른데요? 뭐 길을 목이잖아요. 어딘가 달라. 화사해지고 뭔가 새로운 게 뭐 펼쳐지잖아요. 밝아 보여요. 그쵸. 한 오후 4시 반쯤? 혼자 외롭게 버티고 있고 네. 소나무가 얘가 와갖고 막 침범해갖고 난리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화사해지고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소나무입니다. 어. 이바노비치 슈시킨이라는 러시아의 풍경 화가가 그린 소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 소나무 같은 인생과 소나무 같은 주식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1년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은 상록수라고 일컬어지죠. 맞죠? 맞죠? 핵심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사시사철. 천년 사는 것도 있대요. 근데 소나무가 외롭죠. 외롭지. 네. 외로워요. 외롭고. 이렇게 홀로. 근데 외롭지 않은데 와갖고 장난치고 망가뜨리는 녀석도 있죠. 그 다 견뎌내면은 좋은 날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단 자기 자신이 푸르른 첫 번째 그림은 1884년 파인 온 샌, 두 번째는 모닝 인 어 파인 포레스트, 세 번째는 at the edge of pine forest라는 공통된 소나무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위로가 안 되나 뭐 할 수 없지 뭐. 국장이 소나무, 그러니까 국장이 소나무입니까? 일단 여러분이 소나무가 돼야지. 환경이 국장이 계속 바뀌니까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혼자 외로울 수도 있고 네, 굳건하게 그 저기 지켜라. 이상한 침입자 와갖고 나를 그러니까. 장난 논다는데 나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나는 팔에 뭐 뭉걸 수도 상처 있는데, 있고 부러졌는데. 잘 버티면 그래도 푸르르면은 결국은 좋은 길이 펼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림으로 제가 멋대로 연결시켜봤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됐습니까? 스토리라인이 이바노비치 슈시킨이라는 시시킨. 슈시킨 러시아 작가님의 러시아 그림이었어요. 작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얼마나 사람입니다. 소나무가 영어로 파인 트리잖아요. 파인 맞잖아. 그래서 I'm I'm fine. 아이씨, I'm fine. You're 이런 fine? 의미도 중의적으로. You're fine? I'm fine. You're fine이건 fine이건 좋네. 네.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히네요. 소나무처럼 생명력 같이 가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소나무. 동접자 안 빠졌어. 소나무 스토리라인 동접이 최초로 안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얘기를 기다리시나? 기다리실 수 있죠. 일단 음소거하고 네이버 하시다가 끝났다. 자, 삼성전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뭐지? 그 어느 맥쿼리. 증권사? 맥쿼리? 저희가 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적. 사적. 미즈호, 모건, 그 다음에 맥쿼리, 또 뭐야?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BNP 파리바.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맥콜 비엔나라고 했죠. 삼전사적. 이 나쁜 놈들. 이거 목표 주가 이거 어떡 합니까? 아침에 말씀하셨나요? 얼추 했는데 본원님은?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네, 반도체 아저씨 올 때까지 요 재료는 묵은지로 냅두자. 무슨 짓 했죠? 그래서 오후에 하자 그래서 박근영 부장님도 참으셨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시간 가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리포트 내용을 못 봤어.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은 아는데 EPS 넘버를 내년도 얼마를 예측했고 구체적으로 6만 4천 낮추고만 봤거든요. 본문을 볼 수가 보셨어요 혹시 본원님? 본문 저도 이게 요약본만 요약본 봤어요. 그러니까 6만 4천 낮췄다고 그러고 삼성보다 삼성이 하이닉스 뒤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1등이 맞아요. 아니고 네, 26년도에. 맞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하이닉스 그 정도 나면 하이닉스 셀이더라고. 일단 하이닉스 셀이야.
맞아요. 하이닉스 예측을 매출을 내후년도에 뭐 300억 불인가 해놓고 삼성이 그보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삼성은 당연히 세리고 만약 그거면 삼성전자 64,000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거면 나는 삼성전자 45,000원 불렀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25년, 26년도 전망을 정확히 어떻게 못 봐서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하는데 거기 시장에서 디램과 뭐 매출 규모만 따지면 삼성전자 5만 원 깨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1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 넘버 가져와 보세요. 일단 하이닉스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인데 둘 다 1등 해봤자 같이 시장이 꼬꾸라진다는 얘기거든요. 26년에. 그러면 맞아요. 26년에 그 모건이 얘기한 내년도 하이닉스가 22조, 컨센서스 35조인데 내년에 2조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20조건 30조건 간에 하이닉스가 내후년에 10조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 포캐스트에 하면 모건이건 그 맥커리건 간에. 그래서 그거면은 다 팔고 나가야 돼요. 다 팔고 그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넘버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걸 배제하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본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오늘 나온 그 리포트는 아닙니다. 네, 맥쿼리에서 맞아요. 9월 말에 나온 리포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맥쿼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메모리 부분 다운 사이클 진입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될 것이다. 특히 디램 등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한 가운데 전방 산업 수요 위축 요게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네. 특히 디램 1위 공급업체라는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납품 늦어져서 주가 모멘텀 낮아져서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커트한다. 네. 오케이. 네. 여기서 이제 넘버를 봐야 되는데. 근데 맨 마지막부터 할게요. 그 HBM을 엔비디아는 결국 납품을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네. 올해까지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그 독식 나쁜 거 아니죠? 하이닉스가 다 가져갑니다. 음. 그럼 하이닉스는 논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못 가니까. 논한다기보다도 하이닉스의 넘버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22조, 20조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22조고 컨센서스가 35조인데 제가 중간에 30조 잡았는데 이게 밑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진짜 계속 실패하면은 그 하이닉스가 높은 가격에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25년 초반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식을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말이죠. 계속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못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걔네 시나리오가 아주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엔비디아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출하량 자체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내년 이맘때. 그게 엔비디아가 걱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후년 시나리오가 내년도에 30조 가던 시나리오가 그 누가 상당히 2조, 3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포캐스트는 현 시대 아니더라도 2, 30조 가던 것이 진짜 10조나 12조나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미뤄진 거가 하이닉스한테 도움이 되고 안달나게 한 건 맞는데 네네. 이게 내년도 중반까지도 완전히 덧쳐져 갖고 26년에 완전히 1등에서 완전히 벌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이러니가 나중에는 하이닉스한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좋아져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좀 안 맞아요. 그런 논리면 삼성전자는 내가 봐서 64,000원이 적당하게가 아니고 5만 원 밑으로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가져왔는데 5만 원 중반대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오히려 봅니다. 매력적이다. 예, 5만 원 중반대, 5만 원 중반 안 갈 수도 있는데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봤을 때 5만 원 중반대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개. 내년도 컨센서스가 56조예요. 올해 컨 40조 8조 내려가면 올해 38조 정도 될 거예요. 내년도 기준으로 성장을 해야지 따라가거든요, 주가는. 여기서 컷합시다. 제 경험상으로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나라 에너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무지막지가 56조가 35조 이렇게는 안 할 거고 한 15% 20%는 빠질 수도 있어 봅니다. 15% 빼고 56조에서 빼고 그러면 6,900원에 내려가죠. 그래서 그래도 내년에 한 20% 성장하면 PER이 우리나라 시장이 8배 정도 되니까 계속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는 9배 정도 줄 수 있어요. 9배 치면은 할인해서 9배면 56,000원. 10배 주면 6만 원.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아주 많게 계속 나쁘게 볼 건 아니라 하는데 이거 갖고 마음에 놓이지 않죠. 우리가 지금 바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충분한 마진이 하는 거니까 마진이 이 정도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그 친구 말이 맞다면 64,000원 틀렸어. 5만 원 깨지는 거고요.
턴어라운드는 이거 시나리오 4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김장렬이가 57살 먹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4가지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다음 주에 발표되죠? 11주 이상 나오면 됩니다. 겁준거네? 아니고 쫄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나오면 좋죠. 아, 제일 잠정 실적이 다음 주 화요일에 11조 정도 나오면 예. 그러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주가 올라갈 쪽으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컨센서스가 9조 7천억부터 11조 6천억이기 때문에 어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9조 5천억 나와. 그러면 아이씨 진짜 안 좋네. 10조도 못 나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불이 나게 반도체가 올라가서 4분기가 13조 나온다. 그러면 잠깐 내려갔다가 5만 5천 원 터치했다가 확 올라갈 거예요. 5만 원 터치한다는 게 아니고 5만 원대 갔다가 올라갈 거고 11점은 이거는 5만 원 안 오고 올라갈 수도 있죠. 두 가지 시나리오.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거. 엔비디아 콜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 나면 되지. 근데 이건 자신이 없어. 너무 맨날 간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근데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파운드리 분사입니다. 사람들이 분사. 해야 돼. 파운드리 분사. 분사해야 돼요. 해야 파운드리 좋은 적자 나는 거예요? 거 그거 분사하면 돼. 근데 아마도 이런 압력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액션을 못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액션에 대한 답은 이익이 올라오거나 커스텀을 잡든지 아니면 뭔가 답을 내놓는 게 아마도 내년도 주총이기 전까지는 답을 내야 될 겁니다. 답 안 나오면 이거 둘 다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면은 5만 원대를 간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는 모르겠는데 압력이 강하면 이거는 언젠가 혹시라도 앞에 거는 봐야 되는 거니까 10월 8일 날까지 지지합니다. 됐어. 오케이. 예. 그리고 오늘같이 전쟁 난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 오늘 같은 판단은 안 해요. 전쟁 나면은 내가 말씀드렸죠. 매크로가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다른 주가가 더 흔들리기 때문에 주가는 언더퍼폼 여간해서는 안 합니다. 시간이 오늘까지. 없으니까. 네. 질문 정말 짧게만. 시간이 지금 22분입니다. 네. 저런 아까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초반에 죽쓰다가 결국 그 수급이 매도세로 하이닉스로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삼성은 보합에서 끝났고 거의 뭐 똔똔해서 끝났고 네. 하이닉스는 3% 넘게 빠졌잖아요. 그럼 마이크로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 마이크론이 3% 마이크론 빠져서 빠져서.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그동안 좀 올랐잖아. 초반에는 왜 삼전이 더 죽었을까요? 5자를 왜 보여줬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개인은 샀는지 모르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둘다 누가 팔았어요. 봤는지는 오늘 하루 갖고 말하고 모았어. 아, 외국인이 금액은 SK도 팔았거든요. 그러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앞으로의 주가는 아까 그 같이 저기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더니 처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가 10조 3천 나왔어 9월 5일이에요. 9월 5일날 이렇게 내려갈 때 8월 말에서 9월 5일날 삼성전자 뭐 레거시 안 좋다는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삼성전자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더 빠졌어요. 어, 그러니까 다른 리포트를 보면서 인플레이트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하이닉스 셀인데? 내가 아까 그 리포트 보고 걔 말이 맞으면 삼성전자 더 빠져. 삼성전자도 그 5만 원대 가서 난착할 거야. 근데 그게 그럴까 20년까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오케이. 것도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나와주시면 안 돼요? 내일 반도체 얘기 아직 우리 같이 나와서 뭐 해볼까요? 아니요 저는 두 분 화상으로 집에서 같이 나오세요. 집에서 나는 왜 나와? 내일 나와. 두 분 세트니까 세트. 난 컨텐츠 제공자가 아닌데 두 분이 아침에 나 지각할 때 진행을 얼마나 잘하시는 줄 알아 두 분이? 사실 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박한 저기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아무도 안 보. 이분은 토닉 팔리면 나온대요. 근데 안 팔렸어 아직? 아직 한참 남았대. 어제 해보니까 좋더라고. 좋죠. 와, 3번 했는데. 왜 두피 열이 많으신 분? 나 열 많아. 많죠. 열 많아. 머리가 너무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김장열이잖아 김장열. 뿌려드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쿨링 토닉 네. 링크 좀 올려주세요. 네. 광고 안 해요? 해주세요. 내 입으로 하기가 민망하잖아. 뭐야? 왜냐면 이제 또 시장도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네. 사주세요 그냥. 아니요. 아 그래요? 쿨링 토닉 필요하신 분들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탈모 있으신 분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시원하게 미스트 같이 쿨링 네. 토닉 같은 거 뿌리시고 싶으신 분 영양제 또 필요하신 분 머리 영양제 헤어 영양제 그래서 탈모 쿨링 토닉 요거를 지금 3% 특가로 네. 할인해서 민트가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링크 통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릴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아니 원래 제가 30%로 팔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를 그래서 하나는 30%인데 1 플러스 1에 20%에 파는 거를 여기에다가 3%에다 30%를 더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아, 뭐 50% 할인돼 준다고? 네. 20 더하기 30이 돼가지고. 네, 하나를 사면 30인데 두 개를 사면 50%더라고요. 저도 와. 몰랐어요. 진짜. 뭐 그런 근데 하나 그렇게 공짜네. 팔 하나가-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가 공짜인 거잖아. 뭐 하나 공짜잖아. 원 플러스 원인 원 거잖아. 플러스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주셔서 음. 이미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주 동안 팔려고요. 여러분 거점이다 거점. 많이 많이 사주세요. 이게 음. 머리 감고 나서 어. 말리고 여기 말리고 이런 하는 거야. 데다가 어, 쭉쭉 아예 완전 붙여서 뿌리면은 머리가 진짜 확실히 덜 빠지니까요. 우리 와이프가 좋다고 다음엔 돈 주고 사라 그러더라고. 냄새가 깍두기가 좋아요. 향이 제가 좋아. 봤을 때는 남성분들 그 우리 향수 같은 거 잘 안 들고 또 다니잖아요. 겨드랑이 얘기하는 거. 겨드랑이 말고 어. 머리에 뿌렸을 때 머리에. 향이 되게 좋아요. 아.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그 왜 예민하냐? 어. 그 이제 아직 전 결혼 안 했잖아요. 아. 근데 여성분들이 남자의 그 향을 굉장히 중시하고 맞아요. 근데- 아저씨는 아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옷에도 착착 어. 옷에도 윤기를 주는 거예요. 어. 향으로만 위에만 뿌려? 다 뿌려야죠. 어디까지 뿌려? 아래도 뭐, 발목에. 뭐 아래까지 뿌려? 발 냄새 나잖아. 나 아저씨들 그쵸. 발에도 네. 진짜. 야, 발은 좀 발에도 그렇고. 털 많아 아저씨들은. 그거 빠져도 아까워. 그래서 일단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향수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번 머리도 뿌리고 내 향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열도 식히고 오케이, 일석사조. 알겠어.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차고가 있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가져가셔서. 네, 차고가 있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콸콸콸 3분 남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오늘의 콸콸콸 사연 바로 가죠. 보여주세요. 사연. 오늘의 종목은요. 요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평단 77,000원이고요. 비중은 4% 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난주 딱 일주일 일이 많아서 이슈를 놓쳤는데 금요일 시장을 보니까 중국 부양책으로 시장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익절을 하고 뭐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 같이 중국 비중이 있는 기업으로 옮겨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중국 수혜가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마지막 결론까지 보여주세요. 네. K-뷰티의 엔비디아 저라면 21선 지켜내면 쭉 가져갈래요 했는데 오늘 다 깨지고 마이너스 9%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화장품 헤어포유죠. 헤어포유지. 그만해. 아이, 지금 몇 명이 붙어서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드렸는데. 헤어포유 화장품은. 자, 코스메카 코리아. 네. 어떻습니까? 그 김양은 부장님 화장품 좋아하시니까. 실적 자체는 이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실리콘투도 그렇고 뭐 특별히 이슈가 있었는 게 아니고 그 뭐 또 수급에서 뭐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오른 거는 저기 뭐지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만 버텼어요. 그나마 코스맥스가 중국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한국콜만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모레퍼시픽도 빠졌죠. 그래서 이거 알 수 없는 장에서의 수급이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제가 누가 얘기하는데 아까 그다 얘기하는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만약 56,000원에 들어가든 뭐 58,000원에 들어가건 뭐 알아서 들어가시든 뭐 이렇게 이젠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다고 보는데 손절이잖아요. 저는 손절이 자체 짧습니다. 7%. 손절 라인. 7%. 장이 안 좋을 때 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보다도 낮게 잡지 않으면은 저는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무슨 얘기해. 실적 여기서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조금이나마 높습니다. 그럼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으면 들어간 타이밍이 꼭지를 잡았으면 그럼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갖고 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넉넉하게 하더라도 10% 손절까지 저는 못 버텨요. 오케이. 오케이. 보노님은요? 네, 저는 뭐 일봉으로 보면은 이건 답은 안 나오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 추세가 깨지는 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주봉상으로는 20주선이 안 깨지면 되거든요. 가격은 77,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보시면서 이게 박스권 하단 라인이에요. 그래서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보실 건지 의사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쪽은 이게 보시면 코스메카 20선 깨졌을 때만 좀 힘들었고 나머지 한 번도 깬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주선을 기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20주선 을 기준으로 대응 대응하겠다. 77,000원. 77,000원. 7. 지금은 83,500원. 실적은요 실망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주가는 내가 진짜 타면 틀리면은 자기 따라 다른 거지. 지금 실제 가져가면 진짜 뭐 갖고 있는 게 3%밖에 없는데 내가 10%까지 가져갔다. 그럼 살 수도 있지. 아니면 그 타이밍을 7만원까지 보는지 확인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 화장품 이것저것 가더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원래 믿고 있는 거에 대한 펀더멘털이 틀렸는가를 보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저는 펀더멘털이 흔들린 거라고 보여지진 않은데 지금 다른 쪽이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좀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코스메카 코리아 근데 약간 좀 조롱 멘트를 같이 마무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좀 서운하시겠네요. 진지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 혼자 좀 진지했는데, 굉장히 길게 써주셨습니다. 네. 요 사연은 저희 그 3프로 머니 채널에 네. 다시 보기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분한테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게 거기에 이제 댓글이나 질문이나 이런 게 달리면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이 엄청 상세하게 거기에 댓글 다 보시고 답글까지 또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채팅창에서 그리고 댓글에서 서로 이제 상처받지 않는 정도로 뭐 근거 있는 비판은 괜찮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네.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네, 거기서. 싸우지 말라. 네, 직접 찾아가시니까. 네. 유도 3단 아니면 건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네. 권투했고 이분은 직접 찾아가고 아하. 무섭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제일 잘하는 게 유도하고 축구였어. 유도, 축구, 아. 100m 달리기 엄청 빠르시. 아, 지금은 이제 20초지. 몇 초? 그때 옛날엔 7? 12초, 7초 치셨다 그랬는데. 12초 7까지. 근데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10초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안 돼요? 저는 제가 1등할 때 다 사진 다 박혀놓은 게 있어요. 한 번 면허가 항상 긁지 1등. 마. 아, 가야 되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댓글에도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거 또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3프로 머니 채널에서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개천절 편안하게 또 쉬시면서 뉴스 여러 가지 챙겨보시고 전략 짜보시고 저희는 해피한 금요일에 해피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